자, 새로운 입시제도 이제 변화. 수능 영어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느끼고 있어? 진짜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2010년 9월에 교육과정 평가원 모의고사를 내가 여러분들하고 아마 해설 강의를 통해서 만나지는 못했을 거야. 근데 자, 내가 요 강의를 EBS에서 촬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 좀 거만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거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대한민국에서 내가 어떤 시험지를 갖고 어렵다라고 하면 진짜 어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물론 이제 고3으로 처음 들어온 사람도 있고, 사실 영어는 이게 이제 고3용 강좌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고1도 듣고 고2도 들어. 요즘에 내가 현장에서 대치동에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오히려 영어 실력은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 중학교 3, 2, 3학년 애들이 고등학교 2, 3학년 애들보다 영어 더 잘하는 거 알아? 왜냐면 애들이 이제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녔다거나 아니면 미국에 갔다 온 애들이 많아. 그런 아이들, 즉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상위권 내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 수능 영어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얘기하다가 알았는데, 영어 지문으로 나왔던 소재 중에 몇몇 소재는 EBS에 나와있던 또는 언어 영역의 비문학에서 나오는 소재를 그대로 영어로 옮기는 거야. 그런 소재를 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소재가 안 나와.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거 10강 내외로 마주치는 이 강좌는, 자, 강좌면이 논리독해야. 논리독해는 뭐냐면, 자, 사실은 논리독해 이전에 구문독해라는 게 있어. 437 구문독해가 대한민국 구문독해 시작이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구문독해, 논리독해, 그 다음에 이제 단락독해로 이어지는 중간에 논리독해가 있어.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자기가 3학년 모의고사 기준이야. 항상 명심해. 내가 대치동에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내가 대치동에서 데리고 있는 탑 아이들 상당수는 고1, 2 때 영어 모의고사에서 다 맞거나 하나 틀리던 애들이야. 근데 정작 3학년 3월달 딱 모의고사가 들어가가지고 얘네들이 80점이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당황하고 충격 먹은 거야. 명심해. 고1, 2 때 모의고사가 만점이거나 그건 의미 있어. 하지만 고1, 2 때 자기가 나왔던 수능 영어 모의고사 등급이 3학년 때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야. 그러니까 항상 기준을 할 때 영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년 구별이 없어. 학년 구별이 없어. 자기가 지금 고1, 고2라고 해도 나는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뭐냐면 대치동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 현장에 있는 애들한테 똑같이 얘기를 해. 될 수 있으면 자신의 현재적인 영어 수준의 실력을 3학년들이 보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보라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몇 점을 빼야 돼. 빼야 돼. 왜 그런 줄 알아? 3학년 여러분들 딱 되면 지금처럼 영어 수학에 올인 못해. 탐구 과목 공부도 해야 되고 수시 준비도 하고 논술 공부도 해야 돼. 그런 상황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 실력이 줄어들어. 그것을 감안해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1, 2등급 수준이면 곧장 논리독해로 가도 돼. 사실 구문독해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요령하고 문법을 총정리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 반면에 논리독해는 자, 생각의 속도를 빠르게끔 만드는 거야. 즉 구문독해가 주로 이제 정독과 예측독해에 치중한다면, 논리독해는 정독과 정독과 속독을 완전히 통일시키려는데 더 주안점을 줘. 그래서 생각의 속도가 진짜 빛의 속도가 돼야 돼. 종종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비문학, 언어 영역 비문학 소재 갖고 얘기를 할게. 우리말 우리 글인데 어떤 글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그게 한글인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인 경우 이해가 안 되는 소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바로 2010년 9월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냈던 시험이야. 한글로 번역된 거 읽어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게끔 돼 있다고. 그런 난이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논리독해라는 화두가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자기의 현재 등급이 1, 2등급이면 곧장 논리독해로 따라와도 좋아. 어느 정도 문법이 정리되어 있고 어휘력에 자신이 있다면. 반면에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될 수 있으면 구문독해 3.0이 되든 4.0이 되든 5.5가 되든 437 구문독해 하나 정도를 듣고 논리독해를 듣는 게 훨씬 더 폭발적인 파괴력을 가질 수 있어. 나중에 이제 단락독해는 올해 이제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 자, 이전에 잠깐 좀
왜 논리독해 그리고 수능 영어가 어려워지고 있는지 또 다른 것 좀 하나만 얘기를 해줄게. 2010년 4월이야. 2010년 4월에 연세대 총장님이 이런 발언을 했어. 내년부터 본고사를 보는 것은 너무 빠르겠지만 연대는 본고사를 볼 거라고. 그러면 봐봐. 2010년이 있어. 자, 2011년이 있어. 2012년이 있어. 연대 총장의 말에 따르면 자, 2010년에 경희대 수시 논술에 영어 지문 냈어. 그치? 경희대 내고 외대 내고 동국대 내. 사실 그래도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올 때는 서울 지역의 이 정도 대학들은 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품었잖아. 그러다 지금 이제 고3이 되었다면 약간 이제 전부 다 매력적인 대학이 될 수 있어. 매력적인 대학처럼 보이는데 이 정도 대학들이 2010년에 냈고 연대는 내년에는 안 낸다라고 했어. 그럼 바로 연대 아래가 누구야? 응? 연대 아래가 참 좀 애매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딱 기준으로 잡았을 때 4등을 놓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잖아. 그치? 성균관대는 의대 때문에 자기가 이제 4등 됐다고 믿고 있고 특히나 재단이 3등이니까 반면에 한양대는 공대 때문에 자기들이 3등이라고 생각을 해. 4등이 된다고 생각을 해. 카이스트나 이제 포항공대는 빼고 반면에 서강대가 또 있지. 서강대는 카톨릭대하고 합치기만 하면 자기네들은 4등으로 완전히 굳힐 수 있다고 믿고 위치적으로 4등의 위치인 신촌에 자리 잡고 있다고 느끼고 있지. 근데 사실은 연대는 안 낸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러면 서강대급이나 한양대급에서 농구술의 영어 지문이 나올 수 있어. 농구술의 영어 지문이 나온다는 것이 그게 바로 본고사의 시작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맞춰 나가면서 수능 영어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만약에 2012학년 정도가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세대 정도에서도 본고사나 영어 농구술이 부활이 되는 시점이 될 거라고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상당히 넉넉하게 해두고 내 생각의 속도, 내 판단의 속도가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린 지금 이 논리독해로 갈 거야. 논리독해인데 자 봐봐. 자 교재를 보면 자 1페이지에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어. 그치? 그리고 얘는 구문독해처럼 문장이 짧은 거 하나씩 또는 두 문장 정도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밑에 있는 보기들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독해는 구문독해의 어떤 내적인 능력과 동시에 어휘적인 감각, 어휘적인 어떤 적응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이 교재가 쉽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논리독해의 이 앞부분을 봤을 때 단어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V3 같은 강좌를 미리 듣고 아니면 병행해도 상관없어. 사실은 개인적으로 내가 그거 뭐라고 하지 그거? 1년 내내 수강하는 거 그거 뭐라고 하지? 프리패스. 프리패스. 개인적으로 프리패스를 내가 반대했던 사람이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영어 강좌 계속 쫓아와서 듣는다고 해서 점수 안 나온다는 거지. 그건 옛날 얘기야 이제. 이제는 아니야. 내가 작년에 EBS 수능 특강 베스트 콜렉션 10주 완성 파이널 총 해서 한 150강 정도 강좌를 내가 EBS에 촬영하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애들 점수 쉽게 오르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어. 왜? 옛날에 수능 영어가 아니야. 단어도 대한민국 존재하는 고등학생용 단어장으로는 방어력이 없어. 예전에 강남에서나 이제 영어 좀 잘하는 아이들은 자신의 어휘력을 늘리기 위해서 특히 경찰대 같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토플로 나왔던 해커스 토플 교재 같은 데서 보케블러리 책을 봤었다고. 근데 그거 어휘 수준도 뛰어넘었어 이미. 9월 모의고사가. 왜? EBS 교재 자체가 그렇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6월, 9월이 완전히 달라. 6월 달에는 EBS 교재의 어려운 단어를 쉬운 단어로 바꿨어. 근데 9월 달은 그대로 펼쳐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휘의 약점이 있다면 병행을 해서 듣고 이제는 프리패스가 좀 필요해.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내가 강좌를 구성할 때 내 강의에 대해서 제일 큰 불만 중에 하나가 물론 업로드 속도가 늦는다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내 강좌가 지나치게 긴 면이 좀 있었다고. 근데 올해는 거의 10강짜리 짧은 10강 내의 강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야. 그래서 애들이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굉장히 사람마다 엄청나게 달라진 거야. 예전에는 어휘력이 약하다. 문법이 정리가 안 됐다. 세 줄 넘어가는 긴 문장의 해석이 안 됐다.
근데 이제는 배경지식이 약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어 강좌를 꾸준히 듣지 않으면 사실은 1등급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 응? 요즘에 내가 강의하는 대치동 같은 경우 제 학생들 중에 영어 시험 쉬우면 한 반에 원점수 기준으로 100점 만점 100점 나오는 애들이 12명 나오는 반도 있어. 근데 9월 모의고사에 100점짜리가 한 명도 안 나온 반이 있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만큼 영어가 어려워진 거야. 하지만 주눅 들지 마. 내가 있잖아. 응?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지금 시중 출판 교재나 모든 커리큘럼은 내가 만들어낸 거야. 구문독해, 문제풀이 총정리, 어휘 특강, 그다음 문법 총정리, 문법 모의고사, 세미 모의고사, 그런 방향성법. 다 내가 만든 커리큘럼이었다고. 그래서 커리큘럼의 근본적인 변화들이 아마 올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 꼭 기억하면서,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빈칸이 하나씩 다 블랭크 쳐져 있지. 사실 얘는 누가 그러더라고. 자, 빈칸 넣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요즘에는 1등급이나 만점을 받을 때 싸움이 치열해. 빈칸 넣기로 고난도 문제를 집중 배치하니까. 근데 그 빈칸 넣기 훈련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응? 생각의 속도를 빛의 속도로 빠르게끔 만드는 게 논리독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야. 자, 잠깐 내가 시간 줄 테니까 빨리, 자, 잠깐 테이프 멈춰. 너희들은 멈춰. 나는 안 멈추는데 너희들은 멈추라고. 1번부터 5번까지 블랭크 친 거 한번 채워봐. 누가 빈칸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이거를 근거 있게 찾으란 말이야. 갑자기 이제 영어가 어려워지니까, 뭐 성문 종합영어가 갑자기 또 부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중3 고1 시장에서.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야. 왜? 수능 영어는 논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논증을 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잘 읽으면서 뻔한 교훈을 주는 그런 소재들이 안 나와. 자, 어쨌든, 자, 1번부터 5번까지 풀었다라고 전제하고, 내가 멈추라고 할 땐 멈춰. 버퍼링이 좀 있어도 상관없어.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상위권을 배출한 강사야. 그러면 내 강의가 뛰어났다. 아니야. 내가 얘기했던 공부법이 가장 원했기 때문에, 올바랐기 때문이야. 2009학년도, 2010학년도 수능 영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거 다 빗나갔을 때도 내가 가장 정확하게 그 어려워지는 방향과 코드까지도 정확하게 집어낸 사람이야. 자, 봐봐. 자, 1번부터 들어가자. 1번, 자, 1번에 문법적으로 어떤 문법이 하나 들어가 있어. 그래서 구문독해 지식이 최소한 필요하다는 거야. 자, 1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소댓이 들어가 있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치? 이것만 떠오른다. 그러면 구문독해도 필요하고 이 논리독해 수업도 들을 필요가 있어. 자,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를 제2외국어로 받아들이면서 낮은 수준으로 아주 천박한 문법을 공부할 때 얘기고, 이거를 독해나 문법 문제를 풀 때 진짜 써먹을 때는 앞부분까지가 뭐가 돼야 돼? 원인, 결과지. 너무 뭐뭐해서까지가 원인이고 대 앞에까지가 원인이고 그 이하가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1번은 인과관계 추론이라고 해. 그녀는 너무나 심한 상처를 받았어. 그럼 심한 상처를 받은 거야? 그래서 그 결과 It may take forever. Take forever. 자, 최소한의 구문독해 강좌를 미리 듣거나 동시에 병행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 보라는 거야. take 동사 다음에 이건 내신 필수 문법이야. 내신에서 마르고 닳도록 나와서 그거나 더구나 영어를 마지막으로 그렇게 희망을 갖고 공부했던 고1 중간고사 때도 나왔던 표현이야. 순진한 표정 짓지 마. 가증스러워. 자, take 동사 다음에 시간, 노력 나오면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지. 이때 take는 의미적으로 need의 뜻이란 말이야. give and take의 take이 아니야? 그러면 그녀는 너무 심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 take forever, 영원히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for the wound, 그 상처가 뭐하는 것을, 상처를 심한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를 그 다음은 뭐가 돼야 돼? 치료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란 얘기지. 만약에 1번을 문법으로만 따지면 소대꾸문 나왔고 이시 가주어고 포리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고 이런 거 따지는 거야. 그렇지만 그런 문법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1등급 되고 영어 원점수 기준으로 만점 나오는 거 아니야? 응? 자, 논리적으로 인과관계 추론이라는 거지. 그래야 영어가 모국어처럼
자, 내 생각이 영어적 사고방식을 타고 들어가는 거라고. 자, 그러면 답은 당연히 몇 번? 1번 힐이 되는 거지. 2번에 컨실은 감추다고 3번에 리사이트 이게 무슨 뜻? 자, 여기서 어휘력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야. 만약에 지금 리사이트와 사이트를 모른다. 그럼 빨리 V3 병행해. 어쩔 수 없어. 이제는 영어로 문과의 경우는 영어로 대학의 당락이 결정될 거야. 응? 자기가 다니는 대학이 서울이냐 수도권이냐 아니면 충청 경상권이냐 바뀌는 것이 나올 거라고. 사이트는 뭐야? 암기암송하다고 사이트는 아래 거는 인용하다. 왜 내가 이 단어를 갖고 시비를 걸었느냐? 수능 기출 단어거든. 응? 수능 기출 단어거든. 근데 이미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수능 기출 단어 수준을 벗어나서 뿐만 아니라 시중에 존재하는 토플 수준의 어휘책을 뛰어넘는 단어들이 이미 9월달 모의고사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그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자, 대치동에서 전설적으로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막판에 어휘를 총정리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 걔네들이 IBT나 탭스로 IBT 110점 넘고 탭스 점수가 900점이 넘었던 애들이야. 그런데 걔네들이 어휘가 부족하다고 느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변화된 영어 시험을 직시를 해. 안 그러면 영원히 3, 4등급에서 못 벗어나. 3, 4등급에서 못 벗어나. 3등급 아이들이 요즘에 3, 4, 5등급 아이들이 그 1, 2등급으로 진입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대한민국에 지금 존재하는 단어책이 없기 때문이야.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안 돼. 안 되게끔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할 거야. 봐봐. 어쨌든, 자, 기준이 이런 것들 기준. 자, 1번을, 자, 이런 거 다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논리독해에서는. 논리독해에서는, 자, 인과관계 추론으로 그래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2번 들어가 봐. 2번 들어가서, 2번도 문법적인 것을 따지면 뭐가 되는 거야? 자, 리퓨징부터 시작해서, 자, 리퓨징이 있어. 쭉 나가고 주어 동사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장 구조를 뭐라고 해? 이게 이제 문법이라는 거야.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해. 이런 용어 모른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어. 자, 근데 분사구문이란 용어는 몰라도 되지만 이렇게 ing 구문이 나오고 그 뒤에 문장이 나왔을 때 얘를 해석할 때 자, 기본적으로 4가지로 해석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그게 뭐야? 분사구문은 기본적으로 6가지로 해석됐는데 주로 앞에 나온 거는 4가지. 따라해본다.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뭐라고 했어? 내가 좀 말을 빨리 했지.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저절로 외워져. 왜? 우리가 배웠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얘기하잖아. 그 풍어야, 풍어. 시간, 이유, 조건, 양보야. 그러면 자, 봐봐. refusing to give. 자, 뭐를? refuse는 거부하는데 ex-boyfriend, 전 남자친구야. 미안. 그녀의 전 남자친구에게 pleasure of knowing,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분사구문이 있지. 뭐를? How upset she was. 그녀가 얼마만큼 화가 났는지를 아는 즐거움을 전 남자친구에게 알려주는 것을 거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면 인과관계에서 자, 얘가 원인이 됐어. 자, 남자친구랑 헤어진 것 때문에 그녀라는 여자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남자가 알게끔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것도 인과관계 추론이지만 사실 또 다른 논리 구조로 문제 해결 방법 제시야. 그럼 어떤 방법을 썼을까? 자, 2번에다가 문제 해결 방법 제시라고 적어. 문제 해결 방법 제시라고 적어. 내가 이렇게 인과관계 문제 해결 방법 제시 이런 말이 대한민국 수능 영어의 표준이 돼버렸어. 예전에 나 혼자 하던 말이. 자, 봐봐. 엘리자베스, disguise 중요 단어. disguise? 감추다, 변장하다지. 그녀는 뭐뭐를 감추었는데 swear inside her. swear은 부풀어 오르다야. 그녀의 마음속에 부풀어 오르고 있는 뭐를 감춘 거야? 뭐를 감춘 거야? 심팔스, 동정, 공감, 피스, 평화? 자, 1번부터 4번까지 보기를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으로 접근해봐. 그러면 gratitude는 감사야. 요 단어는 나중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야. rage가 뭐야? rage가 분노지.
자, 사실은 이걸 갖고 어떤 사람은 offset과 raise가 동어반복이라고 얘기를 해. 하지만 구조를 봐야 돼. 자, 원인 결과를 만들어주고 자신이 남자친구가 헤어진 거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감춘 거지. 문제 해결 방법 제시로 뻗어나간 거지. 이런 말들을 잘 기억해두면 생각의 속도가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판단력이 빈칸 넣기 문제가 어려운 빈칸 넣기 문제를 마주쳐도 정확하게 그게 답인 이유가 떠오르게끔 만드는 훈련을 하는 게 논리독해 목적이라는 거야. 그 다음 3번 들어가자. 3번 동사 누군지 위치 포착한다. 영어는 그 특성상 주어는 길고 동사는 짧아. 뭐라고 했어? 긴 주어 짧은 동사. 따라해봐. 긴 주어 짧은 동사. 한 번만 더. 긴 주어 짧은 동사. 그러면 unusually 유별날 정도로 dry weather 건조한 날씨였는데 so close to harvest가 보이지. 수확을 앞둔 너무나 앞둔 시기에 유별날 정도로 건조한 날씨.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별날 정도였다는 거야. 드물게 건조한 날씨. 응? 건조한 날씨가 그러면 좋은 결과를 가져줘야 돼? 부정적 결과를 가져야 돼? 부정적 결과를 예상할 수 있지. 불길한 예감이 떠올라야 되지? 자, expected 예상되어지는데 crowded. 자, 일드란 단어가 있어. 일드는 명사 동사로 사용되는데 두 가지 축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따져봐야 돼. 첫 번째가 뭐야? 생산 산출하다. 두 번째가 뭐야? 양보 굴복이야. 생산 산출은 긍정적인 이미지지만 양보 굴복은 부정적인 거지. 자, 상반된 두 단어를 동시에 외우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지? 고3들이 최근 시험 문제 영어가 어려워지니까 영어 수학만 포기한 게 아니라 영어도 포기하는 애들이 9월 이후에 엄청나게 드러난 거야.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수시로 가버렸어요. 수시에 올인한 거야. 근데 수시도 거의 대부분 수능은 자격 등급을 준 거예요. 영어 3등급 밖으로 못 벗어나면 위험해진단 말이야. 자, 수학만 포기하는 게 아니야. 이제 영어도 포기하는 애들이 생겨나고 있더라고. 자, 일드가 생산 산출하다, 양보 굴복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면 자, 수학을 앞둔 시기에 너무 유별났던 건조한 날씨는 by almost 30%? 자, 거의 30% 정도. 이때 by에다 동그라미 치고 차이값이라고 적어. 요 by의 차이값을 나타내는 용법은 나중에 도표 그래프 묻는 문제에서 도움이 될 거야. 거의 30% 정도 농작물의 수확량을 뭐 했을 거야? 벌써 이거는 한글이 떠오르지. 한글이 떠오르지. 봐. 잠깐만. 그거 훈련이야. 잘한 거야. 영어 지문을 보면서 한글이 떠오르고 그 한글이 이제 영어로 매칭되면 그게 바로 뭐야? 내가 독해를 하는 거야. 해석집을 보면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감 독해를 아는 단어로 추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가 영어로 생각이 되는 논리 독해 단계로 진입하려고 하는 게 이 강좌의 목적이라는 거야. 자, 봐봐. 그래서 produce는 생산 산출하다고 reduce가 줄이다지? 줄이다니까 2번 정답이지. 반면에 induce는 in에다 동그라미 쳐. 자, 얘가 뭐야? induce인데, 자, induce라는 단어가 있어.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잡아당기는 느낌이야. 설득, 권유하다, 유발하다. 뭐라고 했어? 설득, 권유, 유발하다. 설득, 권유, 유발하다. 한 번 더. 설득, 권유, 유발하다. 자, induce.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induce 같은 단어는 경찰대 단어야. 이제는 이거 수능 필수 단어야. 수능이 바뀌었다는 거야. 자, 반면에 그 다음에 또 deduce가 보이지. deduce가 보이지? 자, 봐봐. 얘는 D2를 갖고 자, 디자인 디바이즈가 있어. 추론하다야. 봐봐. D는 끄집어내는 거야. 내 머릿속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거야. 디자인, 설계 고안하다지? 디바이즈, 고안하다지? 디듀스. 자, 추론하다, 연역하다라는 뜻으로 챙겨주란 말이야. 자, 이제는 이런 레벨이 수능 필수 단어 레벨이 됐기 때문에 웬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3등급에서 계속 머무르는 거야. 생각해봐. 3월 달에 3등급이었는데 10월 달에 계속 3등급 나와봐. 그럼 영어 공부할 맛 날 것 같아? 포기하게 돼 있어요. 수학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에이, 대충 해서 3등급하고 딴 거 언어 영역만 좀 잘 보자. 근데 언어 영역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점수가 나오나? 자, 생각해봐. 영어 3등급, 수학 3등급. 응? 잘 나왔을 때 얘기지, 이것도. 그리고 나서 탐구 과목 1등급 나온다고 해서 대학 가는 거 아니거든.
자기가 마음속에 있었던 대학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오케이? 공부법하고 자, 커리큘럼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영어 1, 2등급 예전처럼 쉽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자, 봐봐. 4번.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도 인과관계 추론을 한 거지, 우리가. 논리적인 근거 있게 추론을 한 거지. During depression. 경기 침체 기간 동안에 자, 소재 상황 배경이 나왔지. 뭐야?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거야. depression. 침체된 상황에서 당연히 근로자들은 unable 할 수 없는데 shop around 이런 표현도 눈여겨보라는 거야. shop around. 자, 우리가 shop을 상점이라고 떠오르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단어의 품사는 잠깐 단어의 품사가 뭐야? 품사라는 게 뭐야? 그 단어가 문장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야. 만약에 shop이 주어나 목적어 위치에 있다. 그럼 상점이야. 하지만 얘가 지금 동사에 위치하면 쇼핑하다지? 동사지. 그리고 shop around가 나왔는데 봐봐. 경기 침체 기간 동안에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지. 자, 구하러 다니다지. shop around가 구하러 다니다지. 자, because 원인 분석이지. 왜 그럴까? 자, 원인 분석. 생각을 해봐. 그럼 생각이 먼저 떠오르잖아. 자, 봐봐. 잠깐만. 경기 침체 기간 동안에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없다고 했어. 그럼 왜 그럴까 생각하면 리딩이 자, 속독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정도 읽었는데 이 정도쯤은 예측이 되는 거야. 응? 자, 여기를 읽었는데 사실 요즘에 한 문장, 한 줄짜리 문장 거의 없어. 6줄까지 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정도 읽었을 때 이 뒤에 나올 내용이 유추가 돼. 유추가 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단어만 봐도 돼. 구조를 장악했으니까. 구문독해에서는 구조 장악의 능력을 기르는 거야. 논리독해는 생각의 속도와 눈의 속도를 빠르게끔 만드는 거야. 영어를 영어로 생각하게끔 훈련하는 게 논리독해 1차적 목표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경기 침체 기간 동안에 그러면 work. 자, 일들은 slack. 자, 불경기였고 employment. 고용은 거의 창출되지 않았겠지. 일자리가 없겠지. 그럼 빈칸에 들어간 말 역시 긍정과 부정의 이문법에서 자, scarce, 희소한이지. 자, 3번도 부정적인 느낌인데 undesirable이 뭐야? 바람직하지 않은이지. 그렇지만 일자리가 희소한 거야?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희소한 거지.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지. 자, 5번. early man. 이게 뭐야? early man. 일찍 일어난 사람이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꼭 일찍 일어나는 사람만 생각하더라. early만 보면 get up early in the morning만 떠오르는 것 같아, 너희들은. 자, early man. 옛날 사람들이야. 아주 원시 시대의 사람들을 지칭할 수도 있어. 아주 옛날 사람들은 provide, 자, provide에다 밑줄 치고 with에 밑줄 치면 A with B. 자, 5번에 A에게 B를 제공하다지. 자,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스스로 먹는 먹거리와 클로링, 의복이나 아니면 쉘터, 보금자리, 이른바 의식주를 제공할 수 있었어. however 내모치고 그러면 잠깐만. 그러나 난 그러나까지만 봤어.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옛날 사람들 얘기 나왔으니까 시간상의 대조라고 5번에다 적어. 5번 위에다 시간상의 대조라고 적어.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은 점점 자, dependent upon, be dependent upon 하면 의지 의존하다지. 자, 의지 의존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의지 의존하고 있다고 했어. 뭐 때문에? For his necessities가 보이는데 사실은 자, 원래 이 구조야. depend A 다음에 for B가 나오면 B 때문에 A에게 의존하다야. 물론 여긴 지금 dependent 형용사꼴이 나왔지만 자, necessities 이게 뭐야? 필요한 거? 필수적인 것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필품이라고 해. 자, 근데 여기서는 자, 이것도 또 조심해야 돼. 봐. necessities를 생필품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사실은 사전적인 뜻이야. 문맥상 여기선 necessities가 뭐가 돼야 돼? 아까 얘기했던 의식주가 돼야 되지. 이 의식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었어. Until today. 그래서 오늘날에는 아마도 not one.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텐데 뭐를? Get along. 뭐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혼자 자급자족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자, 시간상의 대조라는 단락의 전개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대조 추론을 하는 거지.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자, without the help of others. 1번 정답으로 떨어지는 거지. 자, 1번은 1번, 2번에 4번, 3번에 2번, 4번에 1번, 5번에 1번.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이 포인트 2는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자습 프로그램 위치야. 우리가 앞으로 이 교재, 논리독교 교재를 갖고 내가 수업 시간에 진도를 나가는 내용들은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자, 빈칸이 있고 빈칸에 보기가 있는 그 문제 중심으로만 진도를 나갈 거야. 그 중간중간에 있는 단원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면서 생각해보라는 단원들이야. 자, 여기는 자, 단어학습 공부 방법이 일단 최근 변화된 수능에서 단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 첫 번째, 굉장히 단어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지. 거의 토플하고 탭스 수준을 맞먹는 그런 수준까지 나갔어. 두 번째, 그러면 이 단어들을 전부 다 외워오라고 하는 건가? 자, 생각을 해보자고. 아니야.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상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독 능력이 있다면 이 사전적 의미를 몰라도 문맥상 의미로 그 뜻을 짐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야. 이게 사실은 진짜 어휘력이거든. 우리가 고등학생들에게 어휘력이 있다는 것은 중학교 때처럼 유치원에서 영어 배울 때처럼 초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영어 할 때처럼 단어 개수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여기 봐봐. 우리가 우리말 우리 글을 읽을 때 뭐 언어 영역 문제가 돼도 좋고 상관없어. 거기에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사전 찾아? 안 찾아도 뜻을 짐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왜? 문법적으로 문장 구조를 보고 있고 구문 독해가 어느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이 삼투압되기 때문에 그 뜻을 짐작한단 말이야. 제로의 상태에서 배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태에서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건 아니거든. 근데 최근 들어서 결정적인 승부를 띄울 때 사전적인 의미와 문맥성 의미의 차이를 구별하는 훈련을 시켜.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품사를 전용을 시켜. 품사를 바꿔버려. 예를 들어서 평가원이었나? 3학년 모의고사였나? 레이션 하면 이게 뭐야? 레셔널, 합리적인 이성 뭐 그런 것도 떠오르지. 얘가 동사로 분배하다라는 뜻이 있어. 음식을 나눠주다라는 뜻이 있어. 이런 걸 내는 거야. 그래서 단어학습도 근본적으로 바꿀 거야. 올해 바뀌어. 자, 봐봐. 1번부터 4번까지도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 습관에서 단어의 뜻,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대처 능력을 기르는 연습, 그거를 내가 이른바 뭐라고 얘기를 해. 영어로는 vocabulary in context라고 돼 있지만 이걸 내가 한글로 적어. 문맥 추론이라고 하는 거야. 자, 1번 문맥 추론. 자, really는 adamant in her belief.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adamant하다라고 했어. 사실 adamant는 경찰대 수준 이상. 아까 얘기했지만 토플이나 탭스 수준의 영어 단어란 말이야. adamant는. 자, 근데 이 단어를 알 수 있어. 그 뒤에 even에 내맞춰. 자, even 내맞춰. even 무슨 뜻이야? 437 구문독기를 들었던 사람들이나 내 강의를 한 번이라도 접했던 사람은 내가 even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거야. even 무슨 뜻? 심지어 그녀마저도 나를 배신했어요. 이게 뭐야? 심지어 그녀마저도 나를 배신했다는 얘기는 첫 번째, 대표 사례의 효과를 발휘하지. 자, 그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배신했다는 거야. 그녀 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왕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또 하나가 이분을 통해서 첨가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어.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녀조차도 배신했다. 그치? 그러면 이분 내모치고 봐. 심지어 이때 이분은 대표 사례라고 적어. 레일리는 semi faithful, 충실한 사람이라는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adamant 하고 있는데 심지어 lipstick on his cheek, 이때 his는 누구야? 자, 쌤의 뺨에 립스틱 자국이야. 립스틱 자국이 있는데도 헐츄라스키님, 그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지. 엄한 여자랑 뽀뽀하고 왔는데 뽀뽀한 흔적이 있는데도 아우 아프다. 뽀뽀한 흔적이 있는데도 신념이 약화되지 않았어. 그러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지.
adamant는 뭐야? 자, 굽히지 않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런 얘기지. 자, 대표 사례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대표 사례를 통해서 adamant라는 단어. 그럼 이러면 앞으로 너희들이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이단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준다니까. 이런 불행의 시작이 자, 유치원부터 영어 공부하고 시작하고 영어를 제2공용어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야. 나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대치동에 오랜만에 복귀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놀란 게 뭔 줄 알아? 대치동 아이들 중에 상당수는 1년 이상 미국 갔다 온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학원에 꼬임을 받은 거야. 1년 동안 만약에 미국에 가서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 들어갈 때까지 더 이상 영어 사교육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학원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다 갔다 온 거야. 갔다 온 애들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은데 재밌는 건 근데 내 수업 듣잖아. 안 들을 수 없는 거라고. 그때 배우는 영어와 수업 영어로 수능 영어나 만약에 이제 또 이제 본고사가 부활하고 영어 논구술이 나오면 그때 배우는 영어는 또 다른 영어거든. 응? 엄마들이 후회하시더라고. 응? 어쨌든 봐. 후회하지 말고 제대로 잘 선택을 해야 돼. 2번. Jed observed. observe는 외울 수도 있는 단어야. Jed는 stealing money from the company. 회사에서 돈을 stealing, 훔쳤다는 것에 대해서 observed 됐다라고 했어. 자, but 내맞춰. 대조출원이지. 그러나 the damage, 어떤 피해? The accusation, 고발 고소야. 그 고발이 his reputation, 그의 평판과 명성에 끼쳤던 그 피해는 remain,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했지. 그러면 자, observe는 뭐겠어? 자, 2번 문제가, 자, 여기 지금 2번, 002번 문제. 여기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준으로, 그리고 EBS의 아주 고난도 소재에서 나오는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만약에 농구술까지 판단력을 동원하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영어가 언어 영역의 비문학에서 나오는 소재적인 수준에 나오고 그 정도의 판단력을 요구하게 되면 이 순간 이게 떠올라야 돼. 법적으로는 뭐가 된 거야? 법적으로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않았어. 그러나 도덕적인 잣대, 윤리적인 잣대로는 비난받고 있는 거지. 그러면 법적으로는 뭐 한 거야? absolve가 뭐야? 사면되었다는 거지. 사면받았다는 거지. 그치? 혐의를 벗었다는 얘기겠지. 자, 법과 도덕이 여기에 판단의 기준으로 이분법적으로 사고의 영역에 들어갔다는 것까지 떠올랐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영어가 농구술 영어가 나오든 아니면 시험 문제에서 아주 고난도 소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정도 내공까지 지금 끌어올린 사람이야. 이 정도까지 지금 판단력을 끌어올려야 돼. 3번에 자, if절 동그라미 쳐. 자, 3번에 if절이 나왔어. 조건의 부사절. 그러면서 이제 내신에 찌들려 있는 애들은 이게 떠올라요, 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안 써요. 내신에서는 사랑받았지. 내가 아까 우리 수업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 고1, 고2 모의고사 때. 고1, 고2 모의고사는 거기 나오는 점수나 그거는 자기가 3학년 때 받는 영어 성적하고 아무 상관없다라고 했어. 자. 둘 사이의 관계가 뭐야? 인과관계야. 내일 해가 뜬다면 놀러 갈 거야. 해가 뜬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놀러 갈 수 있는 결과가 생겨나는 거지. 인과관계 만들어지지. 자, 봐봐. Got angry only occasionally. 자, 케이트가 만약에 오로지 이따금 시간 화가 난다면 I could take her more seriously. 나는 그녀를, 이때 take은 뭐야? 아까 take 동사라면 시간 노력 나오면 필요하다 걸리다 하지만 take이 기본적으로 제일 쉬운 건 뭐야? give and take이지. 자, 내가 그녀를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거야. 그러나 내가 잘못 봤다. 이때 이거는 요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꼭 예습하지 않고 내가 강의를 해서 그래. 이거는 지금 가정법 과거야. 케이티가 오로지 이따금씩만 화가 난다면 나는 그녀를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거야. 그러면 자,
이상과 현실의 대조라고 적어. 자, 3번은 이상과 현실의 대조라는 단락의 전개 방식을 썼지? 자, 가정법적인 요소를 썼기 때문에 가정법이 현실이야, 상상이야? 상상이고 내 꿈이니까 이상이지. 자, 케이트가 오로지 이따금씩만 화를 냈다면 나는 그녀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거라는 얘기는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야? 케이트가 너무 자주로 화를 내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도대체 이제 그녀의 그 아웅다웅하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그러나 그녀는 언제나 something or other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irate가 나왔네. 자, 얘는 원래 irritate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irate 하면 angry, 화가 나다야. irritate는 화가 나게끔 하다 동사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irate, angry의 뜻이 되는 거지. 사실은 자세히 보면, 자, 이상과 현실의 대조라는 기법을 썼지만 angry와 irate가 뭐야? 동의어지. 동어반복의 전술이지. 자,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판단의 근거가 뭔지 투명하고 명증하게 만들라는 거야. 너희들의 머리를, 영혼을 투명하게끔 만들고 판단력과 분석력을 칼날처럼,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만드는 게 그래야 생각의 속도가 빨라져. 오케이? 자, 4번은 소에다 동그라미 쳐. 그럼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가 인과관계지. 그는 원하지 않았어. 자, 일단 첫 번째 to be seen 조심. 그냥 부정사가 아니라 수동태 부정사지. 보는 거야, 보여지는 거야. 보여지는 거지. 그치? 그녀는 자, 보여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남에게 목격당하는 거. 남이 자기를 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으로 자, saunter를 했다라고 했어. 그러면 saunter는 뭐겠어?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사라지다. 슬금슬금 사라지다. 발끝으로 걷는다라고 얘기하지? 그거를 saunter라고 한다고. 사라졌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문맥상 인과관계를 추론한 거지. 문맥 추론을 한 거지. 그치? 자, 오늘은 첫 강좌이기 때문에 내가 진도는 많이 안 뽑아. 자, 근데 이런 어휘 파트는 우리 수업이 아니야. 요 어휘 파트는 오히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V6 정도를 지금 우리가 준비해 하려고 해. 올해. 변화된 시험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어원을 나름대로 총정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문맥에서 모르는 단어를 추론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고,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상 의미를 빠른 속도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아마 내가 조만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할 때 이런 연습들을 본격적으로 더 많이 할 거고, 자, 잠깐 쉬면서 4페이지, 자, 4페이지를 엑서사이즈 1번부터 12번까지 있지. 거기에 밑줄진 단어를 한번 자기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해봐. 문맥 추론해봐. 근데 그 판단의 근거가 뭔가도 성찰적으로 명증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자꾸만 그게 바로 뭐야? 영어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글을 논리적으로 읽기 시작하고 생각의 속도가 비속도로 가면서 보는 대로 해석을 하는 그 능력이 생겨나는 거야. 그 능력이 있을 때만 올해 1등급 그리고 만점으로 다가갔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잠깐 쉬면서 한번 1번부터 엑서사이즈 12번까지 한번 풀어봐. 잠깐만 쉬자. 자, 4페이지 엑서사이즈 내가 잠깐 풀어보라고 했었지? 풀어봤어? 자, 밑줄친 단어 중에 물론 아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어. 사람마다 좀 그 단어 수준의 차이들이 존재하니까. 전부 다 몰랐다고?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다고?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뭐. 자, 봐봐. 1번의 밑줄친 단어는 사실은 동어반복의 전술을 쓴 거지. 자, suffice는 여기서 무슨 뜻이야? 충분하다지? 자, 점심용 샌드위치는 너에게 점심으로 샌드위치 하나는 대체로 너에게는 충분하지만 그러나 나의 경우에는 not enough니까 대조 추론이 되면서 enough가 suffice의 뜻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 실마리로 제공된 거지. 자, suffice 무슨 뜻? 충분하다는 뜻 챙겨주면 돼. 그 다음 2번. The younger. 자, youngster. 젊은이는 try his best. try one's best 하면 최선을 다하다야. his tear. 자신의 눈물을 자, hold back. 이때 hold back이 뭐야?
움켜쥐면서 뒤로 잡고 있는 거니까 hold back 억제하는 거지. 억제하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이것도 대조추론이지. He could not restrain. 자, hold back과 restrain이 동어 반복으로 나오면서 대조추론과 동어 반복, hold back이 restrain의 뜻을 짐작할 수 있는 동의어로 사용된 거지. 그치? 동의어를 이용한 추론이지. 왜 이런 연습들이 또 필요하냐면 빈칸 넣기를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빈칸 넣기 문제가 어렵고 뭐 스킬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 빈칸 앞뒤에 동의어가 있을 거라고 해. 아니 그 많은 단어 중에 어떤 게 동의어로 보이는지는 사람마다 내공마다 이해력과 독해 수준과 실력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품사가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suffice는 동사였잖아. 반면에 판단의 근거가 됐던 enough는 뭐야? 형용사지. 품사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천박해. 그러면 아무리 잘 나와야 4등급, 5등급에서 맨날 머무르는 거야. 오케이? 자, holdback은 억제하다, restrain, 억제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3번은 상황 유추를 통해서 주변 상황 유추를 통해서 문맥으로 추론해야 돼. 그 경주는 ended in a tie. 자, tie가 in a tie가 여기서 단서 실마리가 돼. 자, in a tie 하니까 동점으로 무승부로 끝났다는 거지. 무승부로 끝났어. 폴과 존이 finish line을 뭐 했기 때문에? simultaneously. 동시에 들어온 거지. simultaneously는 동시에지. 자, in a tie를 통해서 짐작할 수밖에 없었어. 반면에 4번은 고유명사를 통한 예시의 기법이라고 적어. 탐 크루즈나 자, 서라포바 또는 엘튼 존 유명한 사람들이고 include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알아도 우리는 맨날 동사로 include 포함하다라는 뜻을 외우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건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지만 자, 순진한 표정 짓지 마. 가증스러워. 내신에서도 한번 했어. including이 뭐뭇을 포함하는 그래서 열거형 예시장치인 such as 뭐뭐 따위를 뭐뭐 같은 것들 like 뭐뭐처럼 뭐뭐 같은 요거의 동의어지. 그래서 자, charity 이벤트가 뭐야? 자선 행사에 유명 인사들에는 탐 크루즈나 사라포바나 엘튼 존이 포함되어 있었다지. 열거형 예시. 예시를 통해서 문맥의 뜻을 짐작할 수 있었고 자, notable은 유명 인사, 저명 인사라는 뜻 챙겨주면 되지. 그 다음 자, 5번 When I invite you, 내가 너를 go for a stroll 스트롤 하자고 초대했을 때 너는 말했어. 투투구문 보여? 문법적으로는 투투구문이 들어갔지. 투투구문. 자, 투투구문의 합리적 핵심이 뭐야? 두 번째 투 이하가 긍정, 부정. 부정이지. 투가 지나침과 과잉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있다야 할 수 없다야. 너는 날씨가 너무나 더워서 to walk. 산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워크가 스트롤의 판단의 근거가 된 거지. 자기 판단의 근거가 어떤 단어 뭐를 이용했는지 정확하게 느끼자는 거야. 그래서 자, 내가 너보고 산책하자고 너를 초대했을 때 너는 너무나 더워서 산책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스트롤은 워크의 좀 고등학생 틱한 단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6번 자, I cannot tell you the secret. 난 너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없다라고 했어. unless, 뭐뭐하지 않는다면. 전제 조건이지. unless가 뭐뭐하지 않는다면 if not으로 받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것을 약속하지 않으면 not to divulge it. 이때 divulge는 그럼 뭐야? tell secret. 비밀을 알려주다 말하다 폭로하다라는 뜻이 되지. divulge가 여기서 폭로하다라는 뜻. 자, 이 divulge 같은 단어도 원래는 난이도 높은 단어지만 요즘 수능에서는 이 정도 단어들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그 다음 7번. 자, when I asked Fred, 내가 프레드에게, 자, 7번 같은 경우 이런 거 조심해. help가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 나와서 자, 물론 경우에 따라서 투부정사가 나와도 상관없지.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도와주다는 뜻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해석 구조로 help가 A 나오고 with 다음에 B가 나오면 A가 B 하는 일을 도와주다야. 이때 얘가 전치사니까 얘는 당연히 명사가 오는 해석 구조겠지.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동일 구조야. 동일 구조야. 자, 그래서 보면 자, 내가
프레드에게 complicated math problem, complicated, 뭐만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는 자, 그 수학 문제를 make 사역동사가 눈에 보여야 돼. 엄청나게 쉽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거지. 그러면 자, 대조추론이지. 상황 속에서 정반대지. 여기는 반이어 is가 complicated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니까 반대말로 is를 썼으니까 complicated는 뭐? 어려운 이란 뜻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복잡한을 외워두는 게 좋아. 복잡한, complicated는 얘는 수능 필수 단어다. 적어도 고1, 고2 때 모의고사만 열심히 풀었어도 이 정도 complicated는 나왔을 거야. 그 다음, 자 8번. 판단의 열쇠가 누구야? search as. 여기서 했잖아. 열거형 예시의 장치지. 열거형 예시 장치지. 자, search as like including 뭐뭐 따위를 뭐뭐 같은 것들. 그치? 그러면 to avoid burning sun in torrid climate such as desert, 사막 같은 뭐뭐한 기후하에서 타들어간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방법 제시지. 많은 동물들은 오로지 밤에만 활동하러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사막처럼 뭐뭐한 기후야. 뜨거운 태양이 자 burning sun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장렬하는 뜨겁게 타오르는 자 기후. 이때 torrid 하면 장렬하는 이라는 뜻이야. 자 그다음 사실은 8번 같은 경우에서 torrid 같은 단어가 나왔을 때 무시하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상책이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치? 그 다음 I great fear your presence. 자, 나는 정말 무섭다라고 했어. 걱정된다라고 했지. 뭐가? Your presence. 네가 있는 것이 would rather. 오히려 increase, 증대시킬 것 같다는 얘기지. 자, 보자고. would rather는 A than B지. 그러면 A와 B가 반이어 관계로 판단의 근거가 됐겠지. 그치? 반이어 관계가 되는 거 아니야. 즉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은 대조추론인데 자 봐봐. 난 네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증대시킬 것 같다는 거지. 뭐 하기보다는 mitigate his unhappy fortune. unhappy fortune. 그의 불행한 어떤 fortune, 불행한 운이지. 불행한 운명을 mitigate, 누그러뜨리다, 덜어주다. 덜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킬까 더 걱정스럽다는 거지.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의 불행한 운명이 오히려 누그러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게이트 하면 누그러뜨려지는 뜻이 되고 증대시킬까 봐 걱정된다는 거 잡아주면 돼. 10번. 자, 10번. 아까 얘기했지. if절 다음에 주절 나오면 자, 아까 내가 가정법인지 모르게 했지만 이게 인과관계가 되는 거지. 인과관계 상황을 한번 추리하고 유추해봐. 네가 만약에 보트에서 보트는 쉽이 아니란 말이야. 큰 배가 아니야. 작은 보트야. 보트에서 벌떡 섰어. 쓴다면 it may capsize, 이때다 세모치고 이때 이시 누구야? 배가 캡사이즈 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will find 우리는 아마도 in the water 물속에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럼 배가 뭐 하는 거야? 뒤집어지다. 그래. 저절로 떠오르잖아. 영어가 영어로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캡사이즈 뒤집어지다. 그 다음 11번. My grandfather retired. 자, 할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난 뒤에 할아버지는 several new avocation을 만들어냈는데 예를 들어서 사례를 통한 예시를 통한 추론이지. 자, 그는 이제는 가르닝 정원 손질이나 long distance bike riding 장거리 자전거를 타고 다니신다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그러면 정원 손질을 하거나 장거리 자전거를 타는 것들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야? avocation. 부업이지, 부업. 부업이지. 자, 물론 이제 avocation 같은 단어를 vocation이 천직, 직업, 소명의식이라는 세 가지 뜻이 있어. 자, 봐봐. vocation. 어원적으로 어디서 나왔겠어? 보이스. 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성경에 자,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직업을 선택을 해주지. 직업을 선택해주지. 그치?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해준 직업, 그걸 뭐라고 해? 천직. 그걸 내가 받들어서 하는 마음을 소명의식이지. 천직, 직업, 소명의식. 뭐라고 했어? 천직, 직업, 소명의식. 여기로 가야 되는데. 천직, 직업, 소명의식. 그치? 근데 여기에 어가 붙어서
자, 직업 옆에 있는 거. 어원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문맥에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12번. Some children with a stranger. 이때 stranger? 뭐야? 이상한 거? 그럼 이건 뭐야? I'm a stranger here. I'm a stranger here. 전 여기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이때 stranger는 낯선 사람이지 이상한 사람이 아니지. 자, 그래서 자, 낯선 사람에 대해서 뭐뭐하고 있는 몇몇 아이들이 not at all. not at all은 전혀 뭐뭐가 아니다야. 전혀 친구들과 uncommunicative. 의사소통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거꾸로 낯선 사람이 있을 때는 uncommunicative 하다는 얘기지. 대조추론이고 동어반복의 전략, 동의어를 통해서 판단의 근거가 만들어진 거지. reserved는 내성적인, 말이 없는, reserved는 내성적인 말이 없는, 그래서 여기서 뭐 uncommunicative가 판단의 근거로 사용된 거야. 오늘은 첫날이어서 왜 우리가 논리 독해를 해야 되고 이 논리 독해를 할 때만이 빈칸 느낌 문제뿐만이 아니야. 빈칸 느낌 문제뿐만 아니라 주제 제목 유지에서도 요즘 애들이 틀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영어를 잘한다는 아이들이 종종 대치동에서 보니까 내용 일치 문제에서도 종종 실수를 해. 왜? 독해의 원칙과 그것들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독해의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기존에 존재했던 수능 커리큘럼으로 대충 뭐 구문독해, 단락독해 뭐 그런 식으로 문제풀이 들어가고 단어 대충 외우고 그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 영어가 근본적으로 1등급 그 다음에 만점으로 가는 전략에는 기본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걸 명심해. 그래서 논리 독해를 통해서 생각의 흐름을 바꿔주려고 하는 거야. 공부의 습관을 바꾸는 사람. 자, 내가 항상 얘기를 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상위권을 배출해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 강의를 듣는 애들이 모두 다 그럼 저절로 상위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상위권 된 아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였을 것 같아? 공부의 습관, 생각의 습관. 그 습관이 바뀐 거야. 그 습관을 바꾸고 자,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자, 수능날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작하는 등급이 뭐뭐이냐에 따라서는 그건 중요한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 응? 만약에 이 강좌가 어려우면 아까 얘기했잖아. V3나 437 3.0 병행해. 같이 들어도 상관없어. 영어 그만큼 투자를 해도 그 투자의 결과가 제대로 돌아올 수 있는 과목이야. 아마 가장 정직하게 돌아오는 과목이라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도 있어. 자, 여러분과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그날까지 자, 우리 논리 독해 이제 시작이야. 이제부터는 속도가 빨라질 거고 여러분들이 예습을 할 때는 이런 이제 봐봐. 5페이지, 6페이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수업으로 진행을 해. 하지만 11페이지 vocabulary in context 2 있지. 이건 안 할 거야.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거야. 지금은 안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자, 빈칸이 쳐져 있고 밑에 보기가 있는 문제 중심으로 미리 한번 풀어봐. 참고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 지금 마음속에 서울대, 연대, 고대를 노리면서 진짜 영어 1등급 맞고 싶어하는 아이들이라면 내가 얘기를 할게. 2학년 아이들에게, 대치동 2학년 아이들이야. 좀 영어를 좀 하는 애들이야. 책 주고 3일 만에 풀어오라고 했어. 거의 대부분이 다 3일 만에 다 풀어왔어. 물론 한두 명은 못하는 애들이 있지. 안 해온 애들이 있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거는 딴 거 공부하느라고 못한 거였지만. 응? 왜 내가 이거를 식강 내외로 끝내자라고 하는지 조만간 느끼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고생했어. 화이팅!